자, 봅시다. 펴보자, 여러분. 펴봅시다. 자, 오늘 아마 문제풀이만 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그지? 문제 풀 게 많아서 봅시다. 펴봅시다, 여러분. 저번에 하던데 이어서 좀 합시다. 몇 페이지냐면 28페이지예요. 28페이지. 28페이지부터 해서 봅시다. 41번 문항부터 해야 되지, 그지? 풀었어? 해봅시다. 41번 문항부터. 41번은 막 엄청 어렵진 않죠, 그죠? 좀 빠르게 풀고 갈게. 41번부터 해서 봅시다. 문제를 좀 읽어봅시다. 음화정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다 더해서 6이래요,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만 있으면, 가조건만 있으면 그냥 3H6 요만큼 있겠다, 여러분. 충족하는 애들이. 그죠? 근데 나 조건을 보니까 1,A랑 2,B랑 3,C가 한 직선 위에 올라가 있질 않대, 이렇게. 응? 세 점이 한 직선상에 놓여져 있는 경우는 안 돼, 그거잖아. 맞죠? 그럼 반대로 한 직선상에 놓여져 있는 경우를 그냥 빼버리면 되겠죠, 여러분. 그죠? 근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각각의 점들 있지. 두 개를 뽑아서 평균 변화율을 쟀을 때 평균 변화율들이 다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놈들 간에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기울기를 쟀을 때 전부 다 어떻다? 똑같다. 뭐 그걸 이용하면 된다는 거지. 그죠? 오케이? 근데 주목할 만한 건 X 값이 일정하게 커져요. 그러니까 X 증분이 똑같아. 1, 2, 3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Y 증분도 어떠면 돼? 똑같으면 돼. 응? 그러니까 A에서 B까지의 거리와 B부터 C까지의 거리가 그냥 동일하면 된다고.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그 말은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된다는 거겠지. 맞죠, 여러분? 그죠?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여사건으로 풀어봅시다. 등차 중앙 쓸게 그냥 곧바로. 그래서 EB가 A 더하기 C와 같으면 된다. 그 말이잖아. 그죠? 그걸 이 위에 식에다가 집어넣어. 그치? 따라서 A 더하기 C랑 누구랑 똑같으니까? 2B랑 똑같으니까 3B가 6인 거네, 이렇게. 괜찮아, 여러분? B는 2인 거네. B는 2. 그죠? 그 말인 즉슨 B가 2야? 그럼 B는 2로 확정이 됐고 A 더하기 C가 얼마면 되는 거야? 4이면 되는 거겠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음화정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라, 그거잖아. 그죠? 네? 몇 개 있어? 5개 있나, 여러분? 문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 전체에서, 이게 아까 전체였으니까 5개만큼을 빼주면 되겠다. 맞죠, 여러분? 그죠? 괜찮지? 넘어가 되겠죠, 그죠? 42번으로 갑시다. 42번으로. 얘보다 살짝 복잡해지는 것 같지, 그치? 41번 문제보다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아. 그죠? 해봅시다. 자연수의 순서상 개수를 좀 구해달래.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2다. 이렇게 돼 있는 거네. 맞죠, 그죠? 그래서 전체를 구해라라고 하면 이 조건만 있다라고 하면 이 조건만 있다라고 하면 4H 얼마야? 8만큼 있겠다, 이렇게. 음화정이 아니라 자연수의 순서상 개수니까. 조건을 한번 봅시다. 두 점, 좌표평면상에 두 점이 있는데 A, B랑 C, D 이렇게 있대. 그죠? 아, 무슨 점이래? 서로 다른 점이래. 서로 다른 점이고, 그죠? 이게 AND야, 여러분. 서로 다른 점인 동시에, 그죠? 어떠한 점도 Y는 EX 위에 올라가 있지 않다, 이렇게. 여기 위에 놓여져 있지 않아, 이렇게 돼 있네.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사건을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지? 오케이? 이게 지금 AND니까, 여러분. AND니까 이 문장 전체를 부정해버리면 서로 같은 점 이거나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 또는으로 와야 되는 거죠. 맞지, 그치? 됐어? 그리고 이 위에 있거나 이렇게. 맞죠? 오케이? 또는으로 연결돼야 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두 점이 서로 어떤 점? 같은 점인 거, 이렇게. 그거를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여러분. 카운트 해 봐야겠지. 되죠? 두 번째는 둘 중에 하나라도 어디 위에 있는 거? 둘 중에 하나라도 Y는 EX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괜찮지? 근데 이거 또는이니까, 이 그리고를 부정했으니까 또는으로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럼 1번과 2번에 중복 카운트 되는 것들을 또 다시 빼줘야겠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그래서 1번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써도 알아듣죠, 여러분? 그지? 교집합 기호예요. 이렇게. 괜찮지? 그거 빼보면 되겠죠, 여러분. 그지? 해봅시다. 자, 서로
같은 점인 거 한번 해보자. 그지? 얘랑 얘랑 이 순서상이 서로 같다는 건 x좌표는 x좌표끼리 똑같고 y좌표는 y좌표끼리 똑같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a는 c인 동시에 그죠? b는 뭐여야 돼? d여야 되는 거네.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그럼 쌤이 요 c 자리에 a를 갖다 쓸게. d 자리에는 b를 갖다 쓸게. 그러면 2a 더하기 2b가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 맞죠? 그쵸? 오케이? 괜찮지? 그러면 a 더하기 b가 얼마?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는 거지? 6 이렇게. 괜찮죠 여러분? 그죠? 자연수의 순서상 개수니까 2h4만큼 이렇게 있겠다. 그죠? 요렇게 5가지 경우. 괜찮아? 됐어? 일단 5가지 경우를 이 전체에서 뺄 거예요. 여사건을 계산하고 있는 거니까. 됐지?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도 이 전체에서 한번 빼겠지. 그리고 세 번째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도로 더해야겠지. 중복으로 뺐으니까. 맞죠 여러분? 그죠? 괜찮지? 얘를 한번 구해봅시다. 맞아? 얘는 말하는 게 내가 여기 다 써놓지 않았지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떠한 점도 이 위에 있지 않습니다를 부정한 거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이 위에 있으면 부정인 거야 그냥.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되지? 그러니까 쌤이 얘가 이 위에 있는 경우 얘가 이 위에 있는 경우 또 둘 다 위에 있는 경우 다 세봐야겠죠 여러분.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체크할게. 그지? A, B가 Y는 2X 위에 있는 경우를 한번 카운트 해봅시다. 여기 위에 있는 경우. 맞죠? 그 말인 즉슨 B가 몇 A가 된다는 거야? 2A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쵸? 괜찮지?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B 자리에다가 쌤이 아무래도 2A를 그냥 갖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A 더하기 C 더하기 D는 12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그치? 네? 근데 아무래도 개수가 혼자 다른 놈이 있잖아. 얘가 혼자 개수가 다르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아무래도 경우의 수를 좀 나눠 놓겠지. 그지?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나눠 봅시다. A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C 더하기 D가 1만큼 뺄 거니까 8 이렇게 되는 건가? 맞죠? 그죠? A가 만약에 2야. 그럼 이게 얼마가 돼? 9예요. 맞아. 맞아. 이렇게. 맞지 그지? 됐어? 그리고 얘가 만약에 2야. 그럼 이게 얼마야? 6 이렇게 되는 거네. 맞지 그치? 오케이? 3이면 3만큼 빼면 되니까 3 이렇게 나오겠다. 이게 끝일 것 같은데 여러분? 그죠? 근데 이제 하나 더 키우면 이게 빵이 돼버리니까 얘네 다 자연수거든. C도 그렇고 D도 그렇고. 맞죠? 여기 몇 가지 나오는 거야? 1 빼면 되니까 8가지 경우. 여기는 5가지 경우. 여기는 2가지 경우. 이렇게 있겠다 여러분. 맞지? 다 더하면 얼마야? 15개 있네. 15개. 맞죠 여러분? 그죠? 괜찮지? 따라서 케이스 한번 구해봅시다. 즉 15개가 몇 번 나오겠어? 2번 나오겠지. 왜 2 곱한지 알겠지 여러분? A, B가 이 직선 위에 있는 경우 15가지. C, D가 이 직선 위에 있는 경우 15가지 해서 15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죠? 됐어? 이제 또 계산해야 되는 거지. 응? 3번을 저 뒤에다가 쓰자. 또 뭘 계산해야 돼? 두 놈 다. A, B도 그렇고 C, D도 그렇고 둘 다 Y는 2X 위에 있는 경우를 다시 또 세야겠지 여러분. 그건 또 중복해서 카운트 됐을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 그죠? 괜찮지? 빠릿빠릿하게 한번 해볼까? A, B가 이 위에 있으면 3A 꼴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지? 만약에 여기 C, D가 이 위에 있어. 그러면 D 대신에 EC를 넣었을 거 아니야. 이 D 대신에 EC를 넣었을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 그죠? 괜찮지? 그러면 3A 더하기 3C가 12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A 더하기 C가 얼마? 4 이렇게 된다는 거네. 괜찮죠? 그럼 여기 순서상 몇 개 있는 거냐면 3개 있나 보다 이렇게. 맞지 그치?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계산해 볼게. 15 곱하기 2 빼기 몇 개 하면 돼? 3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만큼 또 찾아냈어. 얼마야? 27가지야 27가지 27가지. 다른 색으로 해놓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전체에다가 5 한번 빼고 전체에다가 27 한번 뺀 거야 쌤이. 됐지?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 A, B가 서로 같은 점이면서 동시에 어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Y는 2X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겠죠. 서로 같은 점인 동시에. 맞죠? 그러니까 너도 충족하고 너도 충족하는 거.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지.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써볼까 그냥 이렇게? A랑 누구랑 똑같아? C랑 똑같아. B랑 누구랑 똑같아? D랑 똑같아 이렇게. 그죠? 그리고 B가 동시에 2A인 경우예요. 이렇게. 맞지? 오케이? 이 말인 즉슨 D는
2C, D는 2C겠지. 이렇게. 괜찮지? 오케이? A는 C랑 똑같고 B는 D랑 똑같아. 그게 서로 같은 점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고 A, B가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게 너야. 근데 이렇게 하나만 써도 얘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A는 C랑 똑같고 B는 D랑 똑같으니까. 괜찮지? 그걸 이제 저 위에 있는 주어진 식에다가 그냥 막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B 대신에 얼마를 넣어? 2A 갖다 집어넣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C랑 누구랑 똑같고 A랑 똑같고 D랑 결국 2A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계산하면 얼마야? 6A야? 그게 10이다. 이렇게 돼 있나 보다. 맞죠? 그죠? 그래서 A가 얼마? 2 이렇게. A가 하나 결정되는 순간 B, C, D 다 결정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A가 한 가지니까. 맞아?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 하면 돼? 얘가 전체야. 그지? 거기서 5 한 번 빼고, 그지? 27도 한 번 빼고, 그 다음에 1만큼을 도로 더해야 되는 거지. 중복으로 뺐을 테니까, 한 가지 경우는. 괜찮지? 그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차곡차곡 하면 되는 거지. 되죠? 넘어갑시다. 자, 43번도 그냥 간단하게만 풀고 넘어갈게. 43번도 자연수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래. 근데 전부 다 2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전부 다. 그지? 주어진 관계식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0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근데 보니까 A, B, C가 이 D의 배수래. 전부. 맞죠, 여러분? 그죠? 그럼 그냥 이렇게 묶어내도 되지. D로 묶일 거 아니야. 어쨌든.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D를 소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묶어낸 수를 나머지 몫을 쌤이 그냥 A', B', C'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몫을. 알겠지?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괜찮지? 그럼 당연히 이 D가 자연수고 얘네들도 다 자연수로 구성돼 있을 테니까 너도 그렇고 20의 무슨 수가 돼야 돼? 약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 D가 2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2인 경우랑, 그지? 4인 경우랑, 그죠? 뭐 5인 경우 이렇게 쭉쭉쭉 나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돼? 근데 이걸 끝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을 테니까 4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여기가 다 자연수니까. 맞죠? 그래서 쌤 여기까지만 쓴 거야. 5 곱하기 4가 마지노선이겠지. 괜찮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해보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 되죠? 오케이? 넘어가 되겠지?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44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44번은 그죠? 45번으로 갑시다. 45번 너무 급하게 푸나? 너무 빨리 푸나? 안 그래? 봅시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 여기를. 자, 45번 봅시다. 45번. 자,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래요. 자연수가 아니네. 그지? 음화정을 구해달래. 음이 아닌 정수. 맞죠? 근데 가족권을 보니까 n에다가 1 또는 2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x들의 관계가 뭐 2와 같대. 이렇게. 맞죠? 오케이? 뭐 어려울 거 없어요. n에다가 1 아니면 2만 넣는 거니까 그냥 적어보면 되겠지. 그죠? n에다가 뭐 1을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x2 빼기 x1이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네? 즉 x1 더하기 2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건데 x2가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괜찮지? 오케이? 그리고 2도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x3 빼기 x2가 또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말인가 보다.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그래서 즉 어떻게 되는 거야? x2 더하기 2가 x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맞죠, 여러분? 그죠? 괜찮지? 다 된 거 같지? 뭐 하면 돼? 여기 이제 등호를 포함하는 부등호들로 x1, x2, x3에 관한 관계식을 이렇게 적어 놓기만 하면 맞죠, 여러분? 그지? 쌤, 나 조건을 말 안 해줬구나. x3이 10보다는 이렇게 작거나 같대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를 다 부등호, 등호를 포함한 부등호로 연결을 지어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누가 들어가야 되냐? 그거거든. 응? 이렇게. 여기에 얘가 들어가는 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안 돼. 응? 왜냐면 엄밀하게 x2랑 x3이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거든. 응? 이 x2랑 x3이 같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x2 더하기 2랑 같아지는 경우는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를 포함시키려면 x2만 들어와가지고는 안 돼. 맞죠? x2 더하기 누가 와야 돼? 2가 와야 돼. 그래야 여기 등호가 포함돼요. 괜찮아? 여기도 이제 똑같은 논리지. 여기다 등호를 집어넣고 싶은 거니까. 맞아? 괜찮지? 그러면 여기 식을 변형해주면 돼. 얘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식을 쓰면 되느냐면 x2 더하기 2와 이 좌변의 관계를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양변에 2를 더하면 되니까 x1 더하기 4를 데리고 오면 되겠지. 그래야 이렇게 등호가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지? 잘 하지 다들, 그지? 이렇게 쓰면 되겠다. 괜찮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왼쪽에도 등호를 포함한 부등호를 쓰고 싶은 거잖아. 근데 여기 다 음화정이거든. 응? 그러니까 가로치고 x1은 원래 0보다는 크거나 같거든요. 이렇게. 근데 x1 더하기 4니까 여기에 등호를 포함시키려면 0이 아니라 4보다는 크거나 같은 애들로 구성이 돼야겠지. 맞아 여러분, 그죠? 그러면 4에서부터 출발해서 10까지 몇 개의 자연수? 7개의 자연수. 그 중에 3개를 갖다 뽑으면 x1, x2, x3이 자동으로 배정이 된다는 거겠지. 괜찮죠? 그죠? 그래서 7h 얼마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3만큼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맞죠? 그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넘어가자. 자, 우리 46번은 그 교육청이었나요, 여러분? 기출에 똑같은 게 있었는데, 그치? 음수여도 되고, 양수여도 되고 이러니까 2를 거듭해서 이제 곱해주는 형태잖아, 그지? 다 했을 것 같아. 맞죠? 오케이? 47번 합시다, 47번. 자, 봅시다. 6 이하의 자연수 A, B, C, D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6 이하 자연수래. 써보자. 자연수고 전부 6 이하래. 이렇게. 그죠? 근데 조건을 보니까 A가 C보다, C는 D보다 이렇게 돼 있대. 응? 이거. 여기는 B랑 C랑 D랑 이렇게 돼 있네. 괜찮지? 이 조건을 충족한대. 그지? 여기 지금 부등호가 표현돼 있고 등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복조합을 쓰는 거는 느낌이 좀 오지 여러분, 그죠? 무언가 선택만 하면 배열은 자동으로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으면 끝나겠다, 그 생각은 들잖아요. 근데 저렇게 표현해 놓으려면 아무래도 A, B, C, D를 한 줄로 써야 되거든. 한 줄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맞죠 여러분, 그치? 네? 보니까 멀찍이서 보니까 여기 있는 C와 D는 똑같이 생겼어. 주어진 조건문에서. 여기도 CD가 똑같이 있고 여기도 CD가 똑같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내 궁금증은 이런 거지. A와 B의 뭘 몰라? 대소관계를 몰라. 누가 크고 누가 작고 이런 거를 모른다는 거지. 맞죠 여러분, 그죠? 네? 근데 당연히 대소관계라는 건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 어떻게? A랑 B를 비교했을 때 뭐 얘가 클 수도 있고 반대로 얘가 클 수도 있고 둘이 어떨 수도 있어? 똑같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다 배반 사건이잖아. 뭐 B가 더 크면서 동시에 A가 더 크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치? 그러니까 이 각각을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응? 그러면 여기 이제 부등호로 다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 말하는 거 맞아? 되죠? 오케이? 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뭐부터 해볼까? B가 A보다 큰 거 해볼까? 이렇게? 어떻게 쓰면 되나? A, B, 그리고 얘네들은 고정. 이렇게. 괜찮지?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들이 다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랬어? 6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랬지. 그리고 무슨 수고? 자연수고. 이렇게 돼 있는 거네.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쵸? 네? 얘만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간단하네. 1부터 6까지 자연수 중에 4개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뭐가 아쉽냐면 여기에 뭐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 등호가 표현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냥 여기 등호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치? 되죠? 그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어떤 경우를? A와 B가 같은 경우를 빼버리면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에 등호가 표현되지 않은 그 순서상의 개수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 심지어 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세 번째 케이스를 구해버려. 맞죠 여러분, 그치? 그죠? 개꿀인 거죠. 이거 같이 한 번에 구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맞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전체는 뭐야? 여기에 등호가 표현돼 있다라고 가정하고 푸는 거지, 그지? 6H 얼마? 4만큼을 해주면 되잖아, 그지? 얘는 A랑 B가 똑같아. 그럼 얘네들이 이제 동일 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한 문자로 채우면 되는 거야. 라지 A로 이렇게. 똑같은 놈이니까. 그럼 6개 중에 4개를 뽑는 게 아니라 몇 개를 뽑으면 되니까 3개를 뽑으면 되잖아요. 맞지? 그럼 6H4 빼기 얼마? 6H3 이렇게 쓰면 되는 거네. 맞아 여러분, 그지?
괜찮아? 계산 안 할게. 기억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 이제 가지수가 몇 개냐? 기억만큼 있겠지. 이렇게. 여기도 기억만큼 있겠지 뭐. 이렇게. 괜찮아? 여기는 방금 계산하는 과정에서 구했네. 6H3이었어요. 여기.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계산해주면 되겠다.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넘어가 되겠지? 그지? 넘어갑시다. 48번 보자. 48번. 48번. 걔는 조금 어렵죠? 걔는 살짝 어려운데? 그치? 걔는 조금 까다로운데? 몇 월이었는지는 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게 아마 30번으로 나온 문항이었어. 응? 걔는 조금 까다로운데 다른 문항들보다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생각해보면 돼요. 자, 48번 보자. 13 이하의 자연수래 13 이하의 음화정이 아니라 자연수래요. 이렇게 돼 있어. 13 이하. 순서상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그지? 근데 조건을 보니까 크기 순으로 A, B, C, D 이렇게 있어. 만약에 가족권밖에 없었으면 그냥 13H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가족권만 있었으면. 그지? 근데 그렇지 않고 나 조건을 보니까 A 곱하기 B가 B 맞아? D죠. D가 홀수래. 이렇게. 그지? 그리고 B 더하기 C는 짝수래요. 이렇게. 이렇게. 괜찮지? 오케이? 좀 해석을 해봅시다. 두 자연수를 곱했는데 홀수라는 건 얘도 홀수고, 그지? 얘도 홀수고. 이거는 이제 확정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둘 다 홀수. 무조건. 하나라도 짝수가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맞죠? 그죠? 네? 더해서 짝수인 거는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 그지? 홀홀일 수도 있어. 재수가 좋으면 이렇게 홀홀이 되잖아요. 맞죠? 혹은 뭐도 가능해? 짝짝도 이렇게 가능하지. 짝짝.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는 느낌이 오죠. 그지?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 네? 근데 A랑 D가 지금 이 부등호에서, 이 부등식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A랑 D가 가장 작은 수랑 가장 큰 수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 맞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 1번 케이스는 어렵지가 않아요. 엄청 쉬워. 왜냐면 너도 홀수, 너도 홀수, 너도 홀수, 너도 홀수잖아. 그지? 그러면 13 이하니까 몇 개 있어? 7개 있는 건가? 7개? 7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그냥 아무거나 홀수니까 홀수. 홀수는 7개 있거든. 그 7개 중에 아무거나 중복 허용해서 4개 뽑으면 자동으로 이제 배열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2번이 조금 까다로운 거지. 왜냐면 얘가 홀수고 얘가 홀수야. 그때 이 내부에서는 무슨 수를 뽑아야 돼? 짝수를 뽑아야 돼. 근데 A랑 D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냐면 이 부등식에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에 따라 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짝수의 개수가 시시각각 달라져. 그 짝수들 중에 2개를 뽑아야 되거든. 말하는 거 이해? 가령 이제 얘가 1이고 얘가 13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1부터 13 안에 짝수가 6개가 오롯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는 6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는데, 그지? 얘가 1이고 만약에 얘가 3이야. 이렇게 좁잖아, 간격이. 그러면 이 안에는 짝수가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다 2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이 1번은 그냥 쉬워 보여. 여태껏 우리가 했던 그 계산을 하면 되거든. 이해되지? 근데 2번은 케이스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 거지. 응? 이 시점이랑 이 종점이 뭐냐에 따라, 그러니까 A부터 D까지의 간격이 얼마냐에 따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짝수의 개수가 시시각각 달라진다고. 6개 들어갈 수도 있죠. 맥시멈. 1개 들어갈 수도 있지. 미니멈. 이해돼? 그럼 6개부터 1개 사이의 모든 자연수들의 개수를 다 가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말하는 거 이해되나? 괜찮지? 그지? 그걸 이제 케이스를 나눠봐야 된다는 거지. 왜 웃어? 나눠봐야 된다는 거죠. 괜찮아?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모르겠어, 나도. 자, 한번 해보자. 하다가 그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반론을 하세요. 알겠지? 1번부터 해보자. 모든 애들이 다 홀수였다고 치자고. 괜찮지? 그래서 A, B, C, D가 전부 다 홀수인 경우 합시다.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1부터 13이니까 홀수가 총 7개 있는 거거든. 1부터 13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7H 얼마를 하면 돼? 4만큼을 하면 자동으로 이 부등식을 이제 만족한다는 거지. 괜찮지? 되죠? 두 번째로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좀 까다로워 보인다는 거지. A와 D는 홀수고요. B와 C는 짝수야. 그치?
저 주어진 식, 부등식 한 번만 쌤이 더 써볼게. 이렇게 돼 있어.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야. 그 안에서는 이제 짝수를 뽑아야 돼. 근데 아까 쌤이 말했던 건 얘가 얼마냐 그리고 얘가 얼마냐에 따라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짝수의 개수가 계속 달라질 거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치? 오케이? 한번 해볼까? 몇 번? 몇 개 한번 해볼까? A, D를 쌤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응? 제일 만만한 거 할까?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걸 이렇게 데리고 왔어. 응? 그러면 1부터 13 사이에 있는 짝수들을 뽑아오라는 거잖아. 몇 개 있으니까. 6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지수가 6H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짝수를 2개 뽑아주면 되는 거니까. 말하는 거 이해되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이때가 A와 D가 1, 13일 때가 A서부터 D까지의 간격이 가장 어떨 때야? 클 때지. 가장 넓을 때. 그때 6개 중에 2개를 뽑아보면 된대. 그럼 쌤이 아무래도 이제 간격을 어떻게 하겠어? 조금 더 좁혀보겠죠?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를 좁혀보자고. 1, 여기는 이제 그 다음 작은 홀수. 11 뭐 이렇게 써볼까? 그러면 짝수 한 개가 빠졌잖아요. 그럼 이제 6H2가 아니라 얼마겠어? 5H? 이겠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되고 있어? 근데 이 간격을 줄이는 방법이, 생각해봐. 이 간격을 줄이는 방법이 얘만 줄는 게 아니라 얘가 커져도 상관없지. 나 말하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1,11뿐만 가능한 게 아니라 얘가 커지고 얘가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잖아요. 얘가 가만히. 그래도 그 안에 짝수 5개 있잖아. 그것도 5H일 거거든. 지금 말하는 거 이해돼? 괜찮지?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야겠다. 응? 쌤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A랑 D만 딱 골라보는 거야. A랑 D만. 쌤이 이 밑에다 짝수도 써줄까? 여기 2, 4, 6, 8, 10, 12 이렇게 있어. 그죠? 쌤이 첫 번째 썼던 순서상이 제일 작은 거 하나랑 제일 큰 거 하나를 잡은 거야.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짝수 6개 중에 2개 뽑는 거거든. 그지? 그때가 간격이 제일 넓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간격을 이렇게 하나 줄여보는 거지. 응? 오른쪽 손을 이렇게 한 칸 옆으로 밀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몇 개 나와? 짝수가 5개 있잖아. 근데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왼쪽으로 한 칸 움직여서 3부터 13 그래도 된다고. 말하는 거 이해되지? 괜찮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를 나눠보고 싶다는 거지. 네? 오케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6H2에다가 그치? 더하기 그죠? 2 곱하기 짝수가 하나 줄었을 테니까 5개 중에 2개가 6개 중에 2개가 아니라 5개 중에 2개를 이렇게 뽑는 거지. 맞죠 여러분? 그럼 간격을 하나 더 줄이겠다는 거는 9부터 1까지 보겠다는 거잖아. 근데 얘를 이제 오른쪽으로 한 칸 넘겨서 3부터 11, 5부터 13 그것도 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치? 되죠? 그래서 얼마라고 쓰겠어 쌤이? 3 곱하기 4H2 이렇게 쓰겠지. 쓰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쓰겠다 싶을 때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오케이? 한 가지 경우가 남을 때까지만. 이해되지 그치? 4 곱하기 얼마? 4H2 이렇게 하면 되겠지. 5 곱하기 얼마? 5 곱하기야 이거 쏘리. 5 곱하기 얼마? 2H2 이렇게 가면 되지. 그죠? 마지막 6 곱하기 얼마? 1H 이게 마지노선 아니겠어? 한 개 중에 2개 뽑아야 되는데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우만 쌤이 한번 보여줄게. 6 곱하기 1H가 어떤 상황이냐면 A랑 D를 이렇게 뽑는 거야. 1, 3. 그럼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 하나. A랑 D를 이렇게. 둘. 그죠? A랑 D를 이렇게. 셋. 넷. 다. 이렇게 해서 이제 6 곱하기 1H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해돼? 그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답이겠지. 맞죠? 그죠? 오케이? 문제 상황 이해되지? 그지? 이게 홀홀홀홀일 때랑 홀홀 짝짝일 때랑 케이스가 달라요. 가지수가. 말하는 거 이해되죠? 오케이? 근데 그 생각은 해야 돼요, 여러분. 얘랑 이 48번 문제랑 쌤이 아까 안 풀었는데 44번 문제랑 난이도가 좀 달라. 문제 상황은 비슷한데 44번도 A, B, C의 합이 짝수니까 짝짝짝도 있을 거고 그죠? 홀짝짝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44번 문제에서도 짝수 2개, 홀수 하나가 아니라 홀수 2개, 짝수 하나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응? 얼버무려가지고 44번 문제에서도 홀수 2개에 짝수 하나를 뽑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얘랑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면 아까 이 문제 44번에서는 누가 홀수고 누가 짝수여야 되는지를 명시를 안 해줬어. 그지?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홀수 두 개가 하필이면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여야 된다며. 그러니까 시시각각 뽑을 수 있는 짝수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지. 여기는 그냥 뽑으면 돼. 아무거나 막 뽑잖아? 그러면 누가 작은 애가 홀수인지 작은 애가 짝수인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크기 순으로 그냥 배열이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그래서 난이도가 좀 달랐던 거라고. 그지? 넘어갑시다. 이제 문장 서술형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죠? 해봅시다. 49번부터 해가지고, 그지? 그 2.3이 이제 문제가 조금 많죠, 여러분. 문장 서술형이. 그런 애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 응? 글을 읽고 이제 문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지? 어쨌든 서로 같은 것들을 서로 다른 애들한테 나눠주는 경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어. 그죠? 근데 50번은 쌤이 저번에 언제야? 그 모의고사 해설해 줄 때 프린트로 한번 나눠줬는데 여러분, 그치? 기억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중복조합을 활용하는 경우들, 그치? 그래서 걔를 기억해 놓으면 좋다 이거지.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항이었어요. 그죠? 한번 해봅시다. 아이디어를. 자, 수영장에 1번부터 8번까지 8개의 레인이 있대. 1부터 8번까지 레인이 있대. 이렇게. 그죠? 그 중에 3명의 학생이 한 개씩 선택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3개를 뭐 하겠다는 거야? 선택을 하겠다는 거지. 문제 상황만 보면 중복조합을 쓰는 상황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냐면 7개의 레인이 다 어떤 레인이야? 서로 다른 레인이잖아. 서로 다른 8개의 레인 중에 몇 개를 택하는 거니까 3개를 택하는 거거든. 거기에다가 3명을 배열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돼?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이것만 있어. 만약에 그럼 8개 중에 몇 개를 택하고 3개를 택하고 그 3명한테 이 3개의 자리를 그냥 배열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혹은 뭐 8P3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문제 상황만 보면. 그죠?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다 이제 쌤이 중복조합 문제에다가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여러분? 그죠? 오케이? 문제 상황이 뭐야? 3명의 학생이 선택한 레인 중 어느 두 번호도 연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잖아. 맞죠 여러분? 그치?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쌤이 이런 얘기 했었는데 컨비네이션을 중복조합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 이웃하지 않게끔 할 때,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웃하지 않게 선택할 때, 그럴 때 중복조합을 활용할 수 있어 이랬는데. 맞죠 여러분? 그죠? 돼? 어쨌든 3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풀이는 이해지. 내가 3개를 선택했다고 치자고 이렇게. 그죠? 레인을 3개를 선택했어. 그러면 나머지 5개의 레인들이 내가 선택한 레인들 사이사이에 몇 개씩 들어가는지만 정해주면 돼.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머지 5개의 레인 중에 A개, B개, C개, D개의 레인을 그냥 갖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이 A, B, C, D에 몇 개의 레인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 동그라미의 레인의 번호가 그냥 자동으로 매겨진다고. 그러니까 이 A에다가 나머지 2개의 레인을 갖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3번 레인이 되는 거겠지. 여기에다가 하나 더 갖다 집어넣으면 3번 레인, 4번 레인, 5번 레인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말하는 거 이해되지? 그치? 괜찮아? 근데 이 레인들끼리의 번호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응? 내가 하는 말은 A와 B와 C와 D에다가 나머지의 5개의 레인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지? 이 레인들 간이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A, B, C, D 중에 하필이면 B와 누구는? C는 0이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얘네들이 0이면 이 두 레인이 착 붙어 있는 거거든. 이웃하는 거거든. 이해되지, 그지? 괜찮아? 그냥 계산하면 되지, 그지? 4H 얼마야?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2개를 그냥 미리 나눠주는 거니까. 되죠? 오케이? 됐어? 따라서 정답은 뭐야? 4H3 이렇게. 응? 레인을 뽑았어. 거기에다가 3명의 학생들을 배분해주면 되니까 그냥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근데 문제 상황이 이제 도저히 생각이 안 나. 중복조합이 안 떠올라.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냥 세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냥 세는 건데 세도 된다고요.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3개를 그냥 선택해버리는 거야. 응? 제일 작은 걸 하나 선택했다고 치자. 이렇게 제일 작은 걸 하나 선택했어. 그 다음 작은 거를 쌤이 세모로 할게. 그 다음 이웃하게 선택하면 안 되니까 너를 선택했다고 쳐. 이렇게 돼? 그럼 마지막 하나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 4는 못 가져가니까 5, 6, 7, 8 이렇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해돼? 다시 쌤이 1, 3을 선택했어. 그러면 4가지 경우 나온다고. 이해돼?
되죠? 그럼 쌤이 1, 4를 선택했어. 그럼 이제 한 칸 밀리잖아. 그 다음은 몇 가지야? 3가지 있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는 거야. 시그마로 이렇게. 그 다음은 얼마인지 알아? 이렇게 3, 2, 1 이렇게 가는 건데 2, 1, 1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이해돼? 10, 6, 3, 1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계산해도 된다고. 알겠죠, 여러분? 괜찮지? 오케이? 그만큼 있어, 가지수가. 해봐야 되는 거지만 어차피 한 칸씩 뒤로 밀리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가면 된다고. 이해되죠? 오케이? 요거 계산한 게 요 4H3이랑 똑같을 거라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넘어가 되겠죠? 그죠? 넘어갑시다. 51번 보면 되나? 51번? 51번? 봅시다. 계산해볼까? 혹시 모르니까? 몇이야? 10, 6, 3, 1, 20. 맞죠? 그죠? 자, 다음 거 봅시다. 51번 해보자. 그 51번 아이디어도 얘랑 똑같아요, 여러분. 51번 아이디어도 똑같고 52번 아이디어도 똑같고. 그죠? 근데 51번은 얘랑 마찬가지로 중복조합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여러 가지로 한번 해봅시다. 자, 똑같은 아이디어라고 했으니까 먼저 동일 아이디어로 한번 해봅시다. 주머니가 총 10개 있대. 주머니는 10개, 공은 8개 있대. 구분 안 된대요. 다 똑같은 공이래. 다 똑같은 공. 그러면 아무래도 공이 좀 부족하니까 그냥 텅 빈 주머니가 있긴 하겠다. 맞죠? 그죠? 오케이? 근데 각 주머니에 공을 최대 몇 개까지만, 딱 2개까지만 넣겠대. 그러니까 안 넣거나 1개 넣거나 2개 넣거나 3가지 경우밖에 없네. 맞죠? 그러니까 0, 1, 2로 이 8을 그냥 충족시켜주면 되는 거지.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조건을 이제 충족한다 이랬는데 공의 개수가 1개짜리인 주머니는 4개 있거나 6개 있대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케이스를 나눠서 주머니를 10개 만들 건데 쌤이 1개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4개 있다 그랬으니까 그지? 나머지 공 2개는 2개가 아니라 4개는 2개씩 들어가야 되니까 2개 들어간 주머니가 다시 2개 있겠다 이렇게. 맞나? 계산? 다 더하면 공 8개니까. 그러면 주머니 몇 개 채웠어? 쌤이 6개 채웠잖아요. 6개의 주머니를 채웠잖아. 그러면 나머지 4개의 주머니는 0일 수밖에 없는 거네. 이렇게. 그지 않아? 이런 경우도 있대. 그치? 또 두 번째는 뭐래? 공의 개수가 1개짜리인 주머니가 6개라며 그럼 1을 이제 6개나 이렇게 쌤이 4, 5, 6 이렇게. 맞지? 그치? 되죠? 그러면 공 6개 갖다 썼으니까 나머지는 2개짜리 이렇게 한 묶음 더 있어야겠다. 8개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럼 쌤이 지금 주머니를 몇 개 채웠냐면 7개 채운 거잖아. 그러면 0, 그러니까 공을 아예 안 넣은 주머니가 3개 더 있어야 되네. 맞죠?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래? 2개 들어가 있는 주머니랑 이웃한 주머니는 공이 아예 들어가 있으면 안 된대요. 맞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2가 적혀 있는 주머니 있잖아. 걔네들 옆에는 1이 오면 안 된대. 괜찮죠? 오케이? 이놈들 옆에는 1이 오지 마. 그 말이네. 되지? 오케이? 해봅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옆에는 올 수 있는 게 0들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맞지? 그치? 돼?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아이디어로 풀어보면 이런 거야. 0들 사이에만 2가 들어갈 수 있거든. 이렇게. 0들 사이사이에만. 맞지? 그러면 0 4개짜리를 배열하는 가지수는 어차피 1이니까. 다 똑같은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나열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사이사이에 누구를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2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2도 자기 자신끼리 이웃할 수는 없거든. 말하는 거 이해돼? 2도 어차피 자기 자신끼리 이웃할 수는 없잖아요. 1이랑 이웃할 수도 없는 구조고. 맞지 그지? 네?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에다가 그냥 2를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근데 4개를 지금 나열해 놨으니까 공간은 5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5개의 공간에다가 2를 그냥 배열해 주면 된다고요. 이해돼? 그러니까 5개의 공간 중에 몇 개를 선택하면 돼? 2개를 이렇게 선택하면 되잖아. 이해돼? 그러면 2가 이제 갖다가 집어 들어가는 거거든.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넣었다고 치자. 끝자리는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다른 게 마음에 안 들어? 끝자리는 상관없잖아. 1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니까. 됐어? 괜찮지? 그러면 2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
그럼 5개의 공간 중에 2개는 내가 잡아먹은 거거든. 공간이 몇 개 남아 이제? 3개 남는 거잖아. 거기에다가 적당히 1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3개의 공간에다가 1을 그냥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1이 보다시피 다 똑같은 1이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A 공간, B 공간, C 공간에다가 4개의 1을 적당히 그냥 나누어주면 된다고. 여기 A 공간, B 공간, C 공간이라고 하면. 그래서 맞는 거 이해돼? 그럼 그냥 배열이 된다는 거지. 괜찮죠? 됐어? 그래서 3H 얼마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4만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이해되지, 그치? 여기도 이제 똑같은 아이디어로 풀자는 거지. 괜찮아? 되죠?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 0이 3개니까 0 3개를 먼저 나열해놓고, 그지? 2가 이 어딘가 들어가겠죠. 맞아? 공간은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 몇 개 선택하면 돼? 1개를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2가 어딘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공간 하나 이제 잡아먹었으니까 4개의 공간 중에 몇 개가 남아? 3개가 남는 거잖아요. 그 3개의 공간에다가 1 몇 개를 6개를 그냥 적당히 분배해주면 된다고. 근데 이 1이 다 어떤 1이니까? 서로 같은 1이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이 3개의 공간에다가 써줄까? 3개의 공간에다가 그냥 6개의 1을 분배해주면 된다고. 응? 여기 공간을 A, B, C라고 하면 A, B, C라고 하면 괜찮지? 되죠? 그러니까 3H 얼마를 계산하면 돼? 6만큼을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되지? 오케이? 괜찮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조금 빨리 풀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오케이. 근데 뭐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아마 이제 뱅글뱅글 돌아서 가야 되지만 안 떠오르면 이제 다른 방법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 그치? 네?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2의 양옆에 1 또는 2가 안 오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2가 있으려면 이 옆에 0이 이렇게 메꿔주고 있거나, 그지? 아니면 2가 가장 이제 왼쪽에 이제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가생이로. 아니면 뭐 오른쪽에 달라붙으면 이렇게 달라붙겠죠. 맞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닛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계산해도 되잖아. 그래서 말하는 거야, 이래? 괜찮지? 그래도 이제 뭐, 오래 걸리진 않을 테니까. 여기는 2가 2개니까 이런 유닛이 많으면 2개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는 거 맞아? 괜찮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산은 다 안 할 건데, 실제로 하진 않았어.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해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 이렇게 가도 되겠지. 0, 2, 0. 이걸 이제 하나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너랑 0, 2, 0. 이렇게. 그지? 그럼 1, 1, 1, 1. 4개짜리잖아. 이렇게. 괜찮아? 얘네들을 배열하는 거니까 6시 15개 있겠다. 맞지, 그치? 괜찮지? 이렇게 해도 되고. 그지? 아니면 이거 기억이라고 하자. 그치?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0, 2, 0, 2, 0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한 묶음으로 봐주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치? 그럼 뭐 남냐면 0 하나랑 1, 4개 이렇게 남잖아. 배열하면 되는 거죠. 맞지, 그치? 됐어? 그 다음에는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죠? 하나가 이제 왼쪽에 붙는 거지. 하나가. 그지? 괜찮아? 그럼 너 하나 이제 왼쪽에 붙고, 그지? 그리고 0, 2, 0을 이제 하나의 유닛으로 봐주고 얘네는 이제 돌아다녀도 돼. 괜찮아? 얘는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지. 저 왼쪽에 붙었으니까. 괜찮아요? 그럼 이건 2가지 경우가 있겠지. 2 곱하기. 왜냐면 얘가 왼쪽에 붙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붙을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나열해주면 되는 거잖아. 되죠? 오케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지? 2개 더 남았지. 둘 다 이렇게 붙는 거. 여기 이제 오른쪽에 0이 이렇게 붙고. 맞죠? 그럼 요 사이에 누구 남았냐면 0 2개랑 이렇게 남아있는 거.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더 많죠? 2, 0 이것도 괜찮잖아. 얘네들 그냥 저 왼쪽에 붙는 거지. 오른쪽에 붙어도 상관없죠. 맞지, 그지? 너랑 0 2개랑 1 이렇게. 여기도 이제 나중에 얼마를 곱해놔야겠어? 이만큼 이렇게 곱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이런 가질 수가 있겠지. 되지? 그래서 1번은 이걸 다 더한 게 얘랑 똑같겠죠. 아무래도. 근데 2번은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지. 2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겠다 그 말이지. 되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52번으로 가면 되나? 52번 해봅시다. 52번이 오히려 좀 더 편했을 것 같은데 해보자. 봅시다. 52번.
문제 상황이 뭐냐면 흰색이 카드가 있는데 흰색이 1부터 해서 8까지 놓여져 있대. 근데 얘네들을 1부터 8까지 놓여져 있는데 순서를 바꾸진 않겠대. 순서대로 나열하겠대. 순서대로 1부터 8까지. 알겠지? 오케이? 얘네들끼리 순서를 안 바꾼다고 5가 뜬금없이 1로 가고 2가 뭐 1로 가고 이런 경우는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놈과 누구를 배열한대? 검은색 카드 2개를 이렇게 배열하겠대요. 맞지? 그치? 네? 그럼 문제가 엄청 간단하지. 검은색 카드를 그냥 이 사이사이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가지수, 배열하는 가지수가 그냥 결정이 되는 거야. 1, 2, 3, 4, 5, 6, 7, 8은 어차피 움직이지를 않을 테니까. 그죠? 근데 그 아이디어가 이거잖아, 이거. 여기 검은색 2개를 이렇게 놔. 그 다음 이 사이사이에다가 8개의 흰색 카드를 그냥 흩 뿌려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럼 그냥 자동으로 배열이 된다고. 요 8개랑 요 2개를 배열하는 가지수가 검은색 2개 사이사이에다가 흰색을 몇 개 깔아놓냐? 걔랑 똑같다는 거지. 이해돼? 다 된 거 같지, 그치? 그래서 여기를 이제 A개, B개, C개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8. 이것만 이제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제 조건이 조금 더 들어오는 거죠. 어떤 조건이 들어오냐면 검은색 카드 사이사이 있지, 요 사이. 여기는 요 사이에는 적어도 몇 개? 2개 이상의 카드를 갖다 집어넣겠대요. 그럼 심플하게 이 B가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는 검은색 카드 사이 있지, 여기. 여기에는 3의 배수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온대요. 이렇게. 응? 내 3의 배수 요거밖에 없거든. 이렇게. 되지? 쟤네들이 적어도 하나는 들어온대. 근데 적어도라는 문장이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합리적인 생각은 전체에서 3과 6 안 들어가 있는 경우를 빼야겠다. 그렇게 가면 되겠지. 되죠? 오케이?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응? 이런 거지. 검은색이 이렇게 2개 있어. 왼쪽에다 쓰자. 여기다 이제 A개, B개, C개 흰색 카드를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응? 내 주장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 경우라는 건 나 조건을 충족하는 전체의 경우야. 그 중에 나 조건을 충족하는데 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를 빼겠다는 거지. 이해되죠? 오케이? 괜찮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구하자? 전체를 구하자 이거지. 맞죠? 그죠? 오케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만데 8인데 단 B가 얼마보다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거겠지 그냥. 심플하게. 그죠? 그러니까 얼마야? 3H 6이겠다.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여사건을 빼겠다는 거지. 그치? 여사건. 얘만 이제 계산해가지고 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자 이거지. 되죠? 여사건은 뭐야? 여사건을 계산할 때도 이 B에는 적어도 몇 개는 들어가줘야 돼? 2개는 들어가줘야 돼. 그걸 충족하는 애들을 전체로 봤으니까. 여기에 최소 2개는 들어가줘야 된다고. 그럼 여사건이라는 건 이런 거네. 이 B에 3과 6이 안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럼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3과 6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 다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면 너 하나 들어가는 거. 뭐 그거밖에 없지 않겠어? 크기 순이니까. 맞죠 여러분? 그치? 됐어? 자 해봅시다. 기억부터 해볼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 A에 들어가 있는 거 해보자고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3만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그죠? 3과 6 둘 다 해야 되지? 3과 6이 A에 들어가 있는 거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3과 6. 오케이? 되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3, 6이 여기 들어가는 거, 3, 6이 여기 들어가는 거, 3은 여기, 6은 여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라고요. 알겠죠? 자 해보자. 3이랑 6이 절로 들어갔어. 여기 들어갔어. 그러면 A가 이 8개의 흰색 카드 중에 몇 개는 최소한 집어 먹었다는 거야? 6개는 먹었다는 거야. 여기 몇 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숫자들이 다 배열이 된다고요. 이해돼? 근데 6이 1로 들어가려면 A가 자연수 최소 얼마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B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며. 얘는 6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러니까 가능한 게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이렇게 무슨 말하는 거야? 이래? 괜찮지? 자, 두 번째도 해보자. 이번에는 3과 6이 여기 어떻게 A로 썼지? 라지 A로? 그죠? 여기 스몰 A인데. 그지? 자, 그러니까 내 말에 집중하고 있던 거야. 나 자신도 이렇게.
이제 3과 6이 이제 C에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숫자 3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여기에 3이 들어가려면 막말로 A랑 B랑 합쳐서 2개만 가져가야 돼. 2개만. 그래야 여기에 3이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A랑 B랑 합쳐서 몇 개? 2개를 가져가야 돼. 근데 B가 최소 2개는 가져가야 된다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기도 몇 가지 방법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돼? 너무 말로해? 안 어렵지 근데. 3은 스몰 a에 들어가 있고 6은 스몰 c에 들어가. 이거 이제 하나만 더 빼면 되잖아요. 3이 여기 들어가려면 여기 최소 몇 개는 넣어야 된다는 거야? 3개는 넣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6이 1로 들어가. 여기 최소 3개는 넣어야 돼. 괜찮지? 6이 1로 들어가. 그 말은 B랑 C랑 합쳐서 5개 가져가야 된다고. 5개. 근데 B도 몇 개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2개보다는 크거나 같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합쳐서 몇 개를 가져가야 된다고? 5개를 가져가야 된다고. 이해돼? 그러면 너는 3, 너는 2밖에 없네. 맞아 여러분 그치? 괜찮지? 그러니까 여기도 몇 가지 방법밖에 없어?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다 그거네. 이해돼? 그러니까 뺄 게 3개밖에 없는 거야. 3개밖에. 되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뭐야? 3H6에서 3가지 경우만 그냥 빼주면 되겠지. 되죠? 오케이? 간단하지? 딱 맞췄죠? 아니네. 종이 안 쳤네. 자, 어디까지 푸시면 되냐면 여러분 다 푸세요. 함수의 개수 전까지. 65번까지 그냥 싹 다 풀어오면 될 것 같은데. 그죠? 65번까지 싹 푸시고 복습하고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고생했어.